예, 세 번째 부사적 용법 시작하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있는 애를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예, 부사 역할을 하도록.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 동사, 형용사, 자기 외에 다른 부사를 수식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에 안 들어갑니까? 형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부사적으로 그냥 쓰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를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의미를 추가하여 수식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처럼 쓰이는 것은 똑같으나 의미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 의미를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밑에서 할게요. 의미 없이 추가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먼저 보죠. 의미 없이 추가하는 것을, 의미 추가 없이 수식을 하는 경우는 원래 동사라는 게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 할 때 to가 붙으면 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기에, 뭐, 에 정도를 붙여가지고 그냥 수식한다는 거죠. 그냥 다로 끝나는 말을 그냥 뭐뭐, 에 정도만 붙여서 보죠. English is hard to learn. 그러면은 이 형식 문장이죠. hard는 어려운이라는 형용사니까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뭐밖에 할 수가 없다. 형용사적 용법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 아니면 부사적 용법. 그냥 앞에 형용사밖에 못 꾸미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배우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영어는 어렵다. 배우다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그 hard를 꾸미게 되면 배우기에. 그러니까 배우다를 뭐라고만 살짝 바꾸면 된다. 배우기에 정도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뜻 별 의미 추가 없이 그냥 끝만 살짝 바꿔서 부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의미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 됐죠. 그런데 이게 조금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해석은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He is anxious to pass the exam. 원칙적으로는 anxious가 여기서 뭔 것을 열망하는 이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문장은 이렇게 끝난 거죠, 사실은. 근데 he is anxious. 그는 열망하고 있다. pass the exam. 시험을 통과하기에 열망하고 있다. 해석이 조금 어색하니까 우리는 보통 be anxious to 부정사 이렇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이런 단어들. 그렇죠? 이게 의미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만들면 수거처럼 어떤 수거의 형태가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써서 수식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냥 수거처럼 한번 외워보세요. be hard to 부정사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말을 연결하면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까? 런까지 한번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미 추가 없이 해석하는 경우 딱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나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을 이해했다면, 즉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비형용사, 즉 비형용사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거든. 이걸 그냥 한 방에 어떻게 자꾸 수거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한 방에 딱 쓰실 수 있거든요. 보세요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어는 어렵다. 배우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be hard to 부정사, 내가 왜 이렇게 수식하는 거 알아. 그러나 이거를 그냥 be hard to 부정사 이렇게 외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 뭐뭐 하기에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어는 배우기에 어렵다라는 말을 한 방에 쓸 수 있겠죠, 그냥. 그러니까 의미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는 단순히 의미추가 없이 수식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상태를 아신다면은 이 자체를 형용사,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약간 수거화시켜서 외우시는 것도 괜찮다. 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는 열망하고 있다. 그 시험 통과하는 것 하기에 열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해석이 어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be anxious 투부정사 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 비형용사 투부정사에서 뭐뭐 하는 것을 열망하다.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이렇게 된 거죠. 밑에 나온 be ready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 준비가 되더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텐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출발하기에 준비가 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어색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죠? 그냥 be ready to 부정사 이렇게 외워버린 겁니다. 뭐뭐 할 준비가 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he is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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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 to do it. 원칙대로 하자면 그는 빠르다. 그것을 하기에 빠르다. 이건데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면 재빨리 뭐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수거처럼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be quick to 부정사 그냥. 뭐 수거하라고 어떤 데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의미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들을 비형용사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거든. 수거화시켜서 자꾸 하시면 말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 글쓰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be quick to 부정사. 반대말인 slow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he is slow to 부정사면 be slow to 부정사. 즉 be 형용사 to 부정사가 나오거든. 요거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말하기가 용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셨죠?
이게 사실은 이런 수거들도 be hard to 부정사 이것도 외우면 수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 be anxious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열망하다. be ready to 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e sure to 부정사 똑같은 형태에서 나온 거예요. sure이 확실한 형용사인데 물론 이거 certain 집어넣어도 됩니다. be certain to 부정사 똑같은 말이에요. 확실한. 이것도 이렇게 자르면 그녀는 확신하고 있다. 오기에 확신하고 있다. 해석이 약간 어색하니까 be sure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확신하다. 예, be sure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확신하다. 예, 자꾸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사적 용법은 단순하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이해하실 것만이 아니라 의미 없이 추가하는 거, 의미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 완전히 이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영어 하기가 아주 굉장히 용이합니다. 되셨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고 밑에도 사실은 의미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의 예인데 이게 그 유명한 투투 용법이죠. 투투 용법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He is too old to swim. 그는 이때 to는 너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앞으로 계속 to나 so를 보게 될 텐데 to나 so 둘 다 너무라는 뜻의 부사인데 부사로 쓰일 때 얘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 얘는 긍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so cute, 너무 이뻐할 때 so cute 하지 too cute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to는 좀 예를 들면 too bad, 너무 안 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o는 약간 부정적인 어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so는 약간 긍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나 가끔은 too cute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건 뭡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아주 강한 긍정을 할 때는 to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to는 무슨 느낌이다? 부정의 느낌, so는 긍정의 느낌이다. 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투투 용법을 한번 보죠. 그는 너무 나이가 먹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는 수영하기에. 이게 이제 투투 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나이가 먹어서 뭐뭐 할 수 없다, 수영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밑에 것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가르칠 때 요거는 뭐 부정의 투투, 요거는 긍정의 투투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투투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끊어서 하세요. 얘는 대부분. 위에하고 좀 다르죠. 위에하고는 왜냐면 이건 투투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위에가 부정의 느낌이고 밑에 게 긍정의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부정의 부정은 아주 강한 긍정이라고. 그는 너무 나이가 먹었다. 수영하기에. 그럼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그 나이가 먹어서 수영할 수 없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실제로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밑에 거 한번 보죠. He was too proud. 이때 proud는 자존심이 센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는 너무 자존심이 셌다. 사과하기에. 이거는 이게 부정의 뜻도 맞네요. 이건 아니고 밑에 건가 봐요. 그는 너무 자존심이 세서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해석하세요. 형식대로. 주어 이형식 문장으로 보는 거죠. 그냥 그는 너무 자존심이 셌다. 사과하기에 자존심 세서 사과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두 개가 아마 부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의 투투. 밑에 거 한번 보죠. She is too wise. 벌써 to 다음에 와 있는 wise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잖아요. 현명한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분은 부정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봅시다. 그녀는 너무 현명하다. 이 투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다 not을 붙여서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not to 나오거든 같이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아시는 분은 혹시 이런 게 보신 적 있나요? to not 동사원형?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이건 근데 잘 쓰진 않는 표현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분리부정사라고 나오는데 그 분리부정사의 일종이에요. 왜냐하면 not이 부정어긴 하지만 이게 부사거든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한다. 일단 이건 잊어버리시고 투부정사의 부정은 즉 이 투부정사 자체를 부정하려면 그 앞에다 not이나 혹은 never 같은 부사들을 두면 된다. 부정부사들을 두면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해석을 같이 하셔야 되죠. 이걸 뭐뭐 하다인데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을 알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모르기에 너무 현명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강한 긍정이죠. 이럴 때는 너무 똑똑해서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뭐 말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얘기했지만 투투용법은 그냥 잘라서 해석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녀는 너무 현명하다. 그것을 모르기에 이런 식으로 되셨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게 둘 다 이제 긍정의 투투인데 굉장히 투투일까요?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proud가 또 나왔는데 They were not too proud to learn useful lessons from the people whom they conquered. 문장이 좀 긴데 뒤에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그들은 이게 사실은 로마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 문장에서 따온 건데 그들은 were not to 그렇게
너무 뭐 하진 않았다. 이때 교만한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만한, 교만한 정도로. 교만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다. 배우기에. 되셨죠? 유용한 교훈을. 레슨은 여기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유용한 교훈을 배우기에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다.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모르셔도 돼요. 그죠? 지금은. 칸커는 타동사나 못뭇을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복했던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교훈을 배우기에 너무 교만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해석하세요. 그냥 그대로. 예. 뭐 너무 교만하지 않아서 뭐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말이 좀 꼬이시죠? 예. 그냥 하세요. 그들은 너무 교만하지 않았다 배우기에. 이게 투투용법이구나. 그래서 이걸 나눌 때 아마 부정의 투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의 투투가 지금 너무 못마하지 않다는 거고, 긍정의 투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밑에 했던 게 지금 긍정의 투투예요. 분리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투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잘라서 해석하면 되겠다. 글 쓸 때도 그들은 너무 교만하지 않았다. 땡땡하기에 써도 된다. 되셨죠? 투투용법 하나 했었고요. 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첫 번째 의미추가 없이 해석하는 일반적인 경우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수거화를 시켜서 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비형용사 투부정사가 나오거든. 해석을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 연습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비슬로우 투부정사 뭐뭐 하는데 느리다. 비퀴크 투부정사. 되셨죠? 그다음에 투투용법 그냥 이렇게 잘라서 그냥 수식하는 걸로 계속 해석하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셨죠? 하나 했고, 뭐 이너프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나오면 합시다. 여기는 빼고. 그다음에 의미를 추가하여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들 늘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죠. The teacher asked them to raise your right hand to ask a question. ask A to죠. ask A to도 앞에서 했었죠. 오형식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그 선생님은 요청했다. 그들에게 뭐라고? raise가 타동사로 뭐뭇을 올리다. right hand, 오른쪽 손을 들라고 요청했다. 뭐 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ask a question 자체가 그냥 질문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질문을 하는, 이상하죠? 그래서 뭘 넣어야 됩니까? 질문하다에서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를 좀 넣어줘야지. 아까처럼 에라고만 하면 안 되죠. 위해서라는 말을 넣어줘야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추가하여서 수식하는 경우, 즉 의미를 추가해야 되는 부사적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의미들이 뭐가 있냐면 이목 근육의 결이 조약한 것 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유, 목적, 근거, 결과, 조건, 양보라고 합니다. 뜻은 다 적어놨어요.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유는 뭐뭐 하게 되어서. 2번 보이시죠 지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근거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결과 그 결과 뭐뭐 하다,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if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보. 영어에서 양보라는 거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양보라는 뜻은 그냥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양보라는 말 자체도 좀 일본 말이긴 한데, 양보라는 게 네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이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보의 의미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을 양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몇 가지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는 소리죠? 6가지 의미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목 근육의 결이 조약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목 근육의 결이 조약과 같다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이 뭐뭐 하기 위해서란 말을 붙여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질문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붙여줘야 되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외울 때는 이목 근육의 결이 조약과 같다지만 많이 나오는 순서로 지금 밑에 적어놨어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We met this afternoon to discuss the matter. 우리는 만났다. 3형식 문장이죠? 일형식 문장이네요. 이거는. 오늘 오후에라는 그냥 부사, 시간표시 명사.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라는 말 역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죠? 보통 이런 경우는 동사를 꾸미게 됩니다. 들도록, 질문을 하기 위해서, 들도록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we work hard.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무조건 투부정사 앞에 anoth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경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이런 식 문장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없다면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 앞에다 in other이나 so as 같은 걸 붙여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in other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이렇게. 같은 말이죠, 역시.
이유입니다. 뭐뭐하게 되어서 뭐 때문에라고 하셔도 되고요. We felt sorry. feel 다음에 형용사 이 형식으로 문장 끝난 거 보이시나요? 그녀는 미안하게 느꼈다. To hear of the news of his death. 그의 죽음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되어서 듣다라는 말에 뭐뭐하게 되어서라는 말을 듭니다. 되어서 미안한 꾸미는 건 형용사를 꾸미게 되는데 이건 주로 앞에 감정 형용사가 올 때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 형용사가 왔을 때 많이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His parents were very happy to see their granddaughter. 그의 부모님들은 매우 행복했다 이 말이죠. 뭐 하게 되어서 그의 손녀딸을 보게 되어서. I'm satisfied. 나는 만족하고 있다. To hear that. 데디아를 듣게 되어서. 역시 만족하는 어떤 감정 표현들이 나오면 되게 뭐뭐하게 되어서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That he is not suffering from. suffer from이라는 단어입니다. suffer라는 단어는 타동사로 쓰면 무엇을 겪다, 어떤 경험하다라는 뜻의 겪다. 근데 자동사라면 보통 from하고 같이 써갖고 suffer from 하면 뭐뭐로부터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통을 당하다. 이건 자동사하고 타동사하고 의미가 다른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그의 병으로부터 anymore, 더 이상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듣게 되어서. 되셨죠? 근거 봅시다. He must be mad.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must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거의 99.9%라지만 이게 만약에 첫 번째로 해석이 안 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두 번째 뜻. 여기서는 두 번째 뜻입니다. He must be mad. 그는 미친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 형식. To do such a foolish thing.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미친 이런 뜻이죠.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그 다음 He is very kind to walk me to the hotel. 그는 매우 친절하다. 역시 이 형식 문장은 끝났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다. walk A to B입니다. A를 B까지 걸어서 데려다 주다라는 수거입니다. A, walk도 타동사가 있어요. 뭐 뒤에 개 같은 경우면 산책시키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보니 친절한 이런 뜻이죠. 매우 친절하다. He is foolish. 그는 어리석다. To believe such thing. 그와 같은 일들을 믿는 것을 보니 어리석은. 근거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결과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He lived to see his great grandchildr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는 살았다. To see his great children. 이게 손자고 이게 증손자, 이게 고손자거든요. 고손자를 보기 위해서 살았다. 뭐 말 그렇듯하죠. 그런데 고손자면은 몇 대입니까? 영어 이제 표현도 잠깐 해보죠. 이게 나가 있고 그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로 가면은 parents죠. 이게 parents. 그 위가 그 다음에는 grand를 붙이죠. grand, parents 이런 식으로. 그 위로 갈 때는 무조건 great를 앞에다 붙입니다. great, grand, parents 이런 식으로. 그 위는 앞에다 great를 한번 더 붙이는 거예요. 물론 그 위로 갈 땐 great가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조부모, 이게 증조부모, 이게 고조부모죠.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식은 children이죠. 그 밑에 아이들한테는 grand children이 됩니다. 손자, 손녀 할 때 grand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great, 증손자는 great grand children. 밑에는 역시 great grand children, 고손자. 앞에다 great만 붙여주시면 돼요. grand 붙이면 다 나하고 두 대가 떨어진 거고, great가 앞에다 great grand가 붙기 시작하면 뭐 3대 이상이죠. 이게 영어식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요 한 세대는 보통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손자면 나하고 몇 대입니까, 지금? 30년. 또 30년이죠. 그러면 120년 아닌가요? 120년이에요. 말은 그럴듯하죠. 그는 살았다. 그의 고손자를 보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이 막 수명 조절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결과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용법은 무조건 뭐로 일단 해석이 가능하다. 목적으로 일단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하고 결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냥 해석을 해보면 그냥 뭐뭐하기 위해서 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가만히 냉정하게 그 논리를 좀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120년을 기다립니까? 사람이 목숨 조절해가면서. 그럴 때 하는 표현이 바로 결과입니다. 되셨죠? 그는 살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 끝났어요.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시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과거같이. 그의 고손자를 보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결과는 딱 보고 결과라고 알 수가 없어요. 되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 목적으로 해석하면 그럴듯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이 바로 결과다. 그러니까 결과는 무조건 일단 목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거 볼게요. He grew up to be a good teacher.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grow up이 한 단어입니다. 성장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사의 부사 붙은 구동사죠. 그녀는 성장했다. to be a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말이 그냥 괜찮죠? 선생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가 아니라 성장해 보니 좋은 선생님이 된 거죠. 역시 결과로 봐야 되셔야 돼요. 그녀는 성장했다. 그 결과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논리적인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녀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장해 보니 선생님이 된 거지. I awoke to find the sky still clear. 나는 깨어났다. awake에서 온 단어죠. 깨다라는 자동사입니다. 나는 깨어났다. 오형식이죠. 그 하늘이 여전히 맑다. 이게 목적보 오형식이죠. 그 하늘이 여전히 맑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는 잠이 깼다. 예, 말도 그럴듯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 잠이 깨서 보니 뭐가 됐다? 하늘이 맑은 것을 발견했다가 되는 거죠. 역시 결과로 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 결과 표현은 이게 약간 좀 무리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게 사실 표현은 뭐뭐하니,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 이 정도의 표현. 그러니까 나는 깨서 하늘 맑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정도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연습하시라고 그냥 넣는 것 뿐이에요. He worked hard only to fail. 그는 열심히 일했다. 물론 이것이 단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는 열심히 일했다. 단지 실패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때 only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뭐라 그랬죠? 결과라고 그랬죠? 이 only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신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앞에도 only가 붙으면 단지 뭐뭐하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 뜻이 아니라면 얘는 결과용법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only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only는 해석하지 않고 이거 결과 표현안으로 붙여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옆에 한번 볼게요. 그는 열심히 일했다.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럴 때까지 단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He worked so hard. 이거는 아까 했던 그 버전입니다. So as to가 붙으면 이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 so도 그 부사입니다. 앞에 봤던 너무라는 뜻의 so as to 이렇게 떨어지면 그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그 결과 그 시험을 통과했다. 떨어지면 결과 표현입니다. so as to. 이것도 역시 외우셔야 돼요. 그냥. 되셨죠? 조건 한번 볼게요. 조건. 투부정사가 만약 뭐뭐 하다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To hear him speak English, you would take him for an American. 오형식이죠? 사역동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게 바로 투부정사 들어갈 자리에 지금 동사 원형이 온 거죠. 듣다,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을 이런 뜻인데 투부정사가 붙었으니까 듣기 위해서일까요? 알 수가 없죠. 되게. Take A for B가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 우드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가정법이라 써놓은 건데 To hear him speak English. 그가 영어를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너는 그를 미국인이라고 여길 것이다. 간주할 것이다. 생각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뭐 하다면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주로 뭐하고 많이 쓰이냐면 가정법하고 많이 씁니다. 이게 사실은 가정법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You will be surprised. 너는 놀라질 것이다. Taste this food. 이 음식을 맛본다면. 이때는 타동사를 썼네요. 타동사를. 나름대로 여기 삼형식이죠. 이 음식을 맛본다면 역시. 여기는 이제 가정법은 아니고. 그다음 I'll be happy. 나는 기쁠 것이다. To go with you. 당신과 함께 간다면. 역시 그냥 단순 조건절의 if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양보 보죠. To try your best. do one's best라고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요즘에는 try 많이 씁니다. try one's best. 똑같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다. To try your best. You could not finish it in a day. 만약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너의 최선을 다한다면 너는 끝내지 못할 거다. 벌써 말이 안 되죠. 끝낼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하루 안에 이런 뜻이죠. 이것도 역시 가정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could가 들어갔어요. 과거가 아닙니다. 가정법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get a promotion은 승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승진하다. 승진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르는 사람은 너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않을 것이다. want는 여기 윌라스 축격형이라고 되어 있죠. 되셨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란 애를 부사처럼 쓰겠다는 겁니다. 부사적으로 쓰겠다는 건 무슨 소리죠? 동사를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자기 말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겠다는 소리겠죠. 예.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는 거죠. 그냥 수식하는 경우, 즉 의미 추가 없이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의미를 추가해줘서 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건 두 번째 패턴이죠. 이 패턴에서 주의할 것은 비형용사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뭐 하기에 뭐뭐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자꾸 수고화시켜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비하드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 어렵다. 뭐뭐 하기에 어렵다처럼. 그래야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용이하다는 거. 여기 뭐가 있었죠? 투투용법이 하나 있었죠? 또 투투용법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투투용법 하지 마시고. 투 자체도 그냥 너무라는 뜻이죠. 이게 부정일 수도 있고 긍정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뭐뭐 하다,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다 해석돼요. 네, 그 다음 의미 추가 해석하는 경우 이목 근육의 결이, 이목 근육의 결이 조양과 같다 이런 거죠. 이유, 목적, 근거, 결과, 조건, 양보. 네, 6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여기다 의미를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6가지입니다. 되셨죠? 네,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까지 했습니다.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까지 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원형 부정사, 그 중요한 원형 부정사로 넘어갑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